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자, 오늘 조경기능사 기출문제 4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제고요. 1월 25일 날 치러졌던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2015년도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19세기 서양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99년 미국 조경가협회 ASLA죠. 창립되었다. 19세기 말 조경은 토목공학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조경은 토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러한 관계고요. 19세기 말 조경은 전위적인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조경은 예술이라고 했죠. 19세기 초에 도시 문제와 환경 문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세기 말에 토목, 그 다음에 예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고요.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이슬람 정원 중 알함브라 궁전에 없는 거. 알베르카 증정. 가장 이슬람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죠. 4개의 중정 중에서. 입구의 주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자의 중정. 가장 화려한 중정. 12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분수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화려한 중정이었고, 사이프러스 중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격자 중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레하이 중정 또는 린다라야 중정, 이런 게 있었죠. 헤네랄레페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2궁이죠. 2궁. 아람브라 궁에 있는 게 아니죠. 아람브라 궁은 정궁이고 헤네랄레페는 2궁입니다. 어떤 별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노단식 중정이었습니다. 답은 4번. 3번입니다. 브라운파의 정원을 비판하였으며 큐가든의 중국식 건물 탑을 도입한 사람은 브라운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죠? 낭만주의, 그죠? 루스라든가 켄트라든가 이러한 인물들. 이러한 인물들을 비판을 했어요. 야, 니네가 언제까지 자연만 동경을 하고 살 거야? 라고 비판한 인물입니다. 누구죠? 윌리엄 챔버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이 원명은 이궁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챔버가 되겠고요. 4번. 고대 그리스에서 청년들이 체육 훈련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던 거. 고대 그리스는 공공조경이 발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성림, 신들에게 제산을 지내는 곳이었고, 아카데미, 공부하는 곳이었죠. 모여서 공부하던 곳.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짐나니움 있었죠. 그죠? 3번에 짐나니움. 짐나니움 뭐였습니까? 청년들의 체력 단련장이다 라고 했죠. 1번의 페리스틸리움은 고대 로마의 이중정이고, 지스터스는 고대 로마의 후정이 되겠고, 보스코는 보스케라고 해서 우리 프랑스의 잡목이 우거진 숲을 이야기합니다. 5번입니다. 조경계획 과정에서 자연환경 분석의 요인이 아닌 거. 기후, 지형, 식물. 역사성은 뭐죠? 인문환경 분석이죠. 4번이 되겠고. 6번입니다. 제도에 사용되는 물체의 중심선. 중심선, 절단선, 경계선. 중심선, 절단선, 경계선. 이런 선으로 그려요. 이거 무슨 선이죠? 일점세선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중심 그리고 평면도를 그렸습니다. 완성을 했고 막 이렇게 도면을 그렸어요. 수목도 그리고 시설물도 그리고 막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면도를 그려야 돼. 그러면 단면 위치, 절단된 위치를 나타낼 때, 즉 평면도상의 절단된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 경계선.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일점세선. 부지경계선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점세선이 되겠습니다. 2번의 파선은 수문선이라고 했죠. 실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2점세선은 가상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긋는 선. 7번입니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 풍수설에 따라서 주택조경에서 새로 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된 곳은 중엽 이후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양식이 생겼습니까? 후원 양식,
한국적 색채가 짙은 후한 양식이 생겼다. 자, 조선시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신선사상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중엽 이후 이 말이 나오면서 풍수지리설 나오면서 뭐가? 후원. 자, 뒤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정신 집중을 요구하는 사무 공간에 어울리는 지적이고 냉철한 색입니다. 지적이고 냉철한 색. 어떠한 색일까요? 차가운 색채죠. 한 색이 되겠고 1번, 2번, 3번은요. 팽창색입니다. 그죠? 화려하고 생기발랄한 이런 색입니다. 자, 9번입니다. 조경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최종안으로 자, 이 최종안으로 결정된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조경계획도입니다. 조경계획도. 뭐죠? 마스터 플랜이죠. 그래서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자, 요 문제는요. 오답입니다. 요거는 자, 답은 기본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요. 자,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기본 구상 개념도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대안은 반드시 2개 이상 작성이 되는 거죠. 2개의 대안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나의 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 채택된 안이 조경계획도, 조경계획도 아니죠. 기본계획도죠. 조경 기본계획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뭐 기본계획도, 기본계획도, 그 다음에 조경계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이 되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자, 요 기본 계획 단계입니다. 기본 계획 단계. 어디죠? 기본 계획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오답이에요. 이거는 적절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답만 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답으로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스페인 파티오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뭐예요? 스페인은 중정식, 파티오식이라고 했고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분수였죠. 첫 번째 물과 분수가 되겠고 자, 두 번째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색채 타일이 되겠죠. 11번 보르베콩트 정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양식은 자, 니콜라스 푸겟, 보르베콩트 뭐죠?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12번 다음 중 면적 대비의 특징 틀린 거. 면적에 따라서 명도와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게 면적 대비였습니다. 면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다. 면적이 작은 색은 실제보다 명도와 채도가 낮아져 보인다. 자,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면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 자, 우리는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가 원하는 색보다 더 어둡고, 자, 큰 면적에 칠할 때는 우리가 실제 원하는 색보다 더 어둡고 탁한 색을 칠해야 된다. 어둡고 탁한 색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 동일한 색이라도 면적이 커지면 더 어때요?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을 선택할 때 큰 면적에 뭘 칠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보다 어둡고 탁한 색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3번이 되겠습니다. 정토사상과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선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극도의 상징성, 극도의 상징성이란 말 나왔습니다. 자연석이나 모래 등으로 산수자연을 상징을 한다. 자, 조성된 14세기, 15세기 일본의 정원 양식. 자, 14세기, 15세기는 실정시대, 무로마치 시대죠. 고산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고산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4번. 다음 중 추위에 견디는 힘과 짧은 예치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자, 골프장 그린에 쓴다라고 했습니다. 벤트그래스.
가장 양질의 잔디다라고 했고요. 자, 버뮤다 그래스는 대부분의 양잔디는 한지형인데 버뮤다 그래스는 난지형이다라고 했었고요. 자, 15번입니다. 조경 설계 기준상의 조경 시설로서 음수대를 물어봤습니다. 배치, 구조 및 규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포장 지역보다는 녹지에 배치하여. 아닙니다. 우리 음수대는 물을 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 지역, 보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요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아스팔트의 일반적인 특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교적 경제적이다. 점성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고 가문성이 가지고 있다. 자, 물에 용해돼요. 물에 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 기름이에요. 그죠? 우리 천연이 있고 인위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역청재료, 끈적끈적한 역청재료. 그래서 점성이 있는 거고요. 자, 기름 성분입니다. 물에 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못됐습니다. 자, 투수성이 좋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물이 비가 왔을 때 투과가 되면 어때요? 도로가 다 깨지겠죠? 왜? 밑에서 어떤 포트홀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3번 잘못됐고. 자, 점착성이 크고 부착성이 좋다. 그래서 결합제, 접착제로도 사용한다. 17번 타일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붙임 몰탈의 배합비를 좋게 한다. 타일은 소성 온도, 자, 굽는 온도입니다. 높은 것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어때? 유리화 될 때까지 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하여 빗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자, 타일은 흡수성이 높아야 될까요? 타일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 보통 욕실이라든가 이런 주방에 쓰잖아요. 물이 많이 접하는 곳. 투수성이 좋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 만약에 흡수성이 좋다라고 했을 때 동해잖아요. 동해. 흡수성이 높으면 어때요? 물을 많이 머금는다는 얘기고 그럼 동해 어때요? 잘 깨지겠죠. 얼어서. 그죠? 자, 18번입니다. 회양목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낙엽, 화렵, 관목이다. 회양목은요. 상록, 화렵, 관목입니다. 잘못됐어요. 잎은 두껍고 타원형이다. 3, 4월에 연한 황색으로 피고 열매는 사과이며 자, 쪽에 보면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털이 없으며 갈색으로 9, 10월에 성숙한다. 자, 도장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대표적인 잔디밭 가장자리에 경계식재로 쓰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아황산가스에 견디는 힘이 가장 약한 거. 봤더니 2번, 3번, 4번은 다 강한 수증이고 삼나무 있죠. 삼나무라든가 뭐 전나무라든가 독일 가뭄비, 침엽수 중에서 이런 것들은 공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침엽수 계통들이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는 약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 20번. 다음 중 조경수목의 생장 속도가 느린 거. 이 중에서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가장 느린 것은 모가나무가 되겠네요. 모가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물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백합나무도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개나리 얼마나 잘 크면 앞에 개자가 붙었겠습니까? 그래서 모가나무가 정답이 되고요. 21번 목재의 가공 작업 과정 중에서 소지 조정 준비 작업이죠. 눈막이 좀 파인 부분을 메꿨어요. 우리 버터라든가 이런 걸로 버터가 아니죠. 버티 같은 걸로 메꿨습니다. 샌딩 실러 무엇을 하기 위한 작업인가? 자, 뭐겠습니까? 칠하기 위해서, 도장하기 위해서 갈아내고 메꾸고 한 겁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미선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열매는 부채 모양이다. 둥근 부채를 닮았다. 그래서 미선나무고요. 자, 꽃색은 노란색이 아니라 꽃색은요. 흰색이죠. 흰색. 흰색 꽃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상록, 화렵, 교목이 아니죠.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잘못됐고 원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속일종 수종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23번 조경재료는 식물재료와 인공재료로 구분됩니다. 식물재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생장과 번식을 하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맞죠?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하는 자연성. 자, 주변과의 조화성. 연속성, 자연성, 조화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비규격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뭐 요게 되겠죠. 24번 친환경적 생태하천에 생태하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환을 복구하고자 할 때 생물의 종 다양성과 자연성 향상을 위해 이용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소재를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인위적인 소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태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섭단, 돌망태, 뭐 야자, 롤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주 천연적인 재료. 소형부합 블럭은 뭡니까? 고강도 조립 블럭. 우리 압축해서 만든 우리 블럭이죠. 보도에 많이 깔리는 이런 블럭.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토피열이란 형상수를 이야기하죠. 자, 26번 시멘트의 성질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분말도는 일반적으로 비표면적으로 표시한다. 자, 시멘트 어떤 분말도를 이야기할 때 이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 하나의 건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말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거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까? 자, 이 사탕이 하나가 있어요. 노란 사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 사탕이 있는데, 자, 이 노란 사탕의 비표 면적은 이 빨간색 부분이 비표 면적이에요. 건널비니까. 그렇죠? 근데 얘를 갖다가 망치로 막 두드려가지고 막 가루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막 이렇게 잘게 으서졌겠죠? 자, 이 정도 크기였으면 막 이렇게 으스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으스러진 알갱이 바깥쪽 면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제가 동그라미 친 이러한 면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강도시험은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시험. 이거 아니죠. 잘못됐고. 응결이란 고화되는 현상. 풍화란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 및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가벼운 수화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멘트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절대 풍화된 걸 쓰면 안 된다. 탄산칼슘을 만드는 작용이다. 덩어리가 지는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덩어리 진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자, 100cm, 100cm, 5cm 크기의 화강석, 판석이 있는데 이거 중량을 물어봤네요. 중량. 그리고 비중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단위는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단위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중량이었잖아요. 질량. 중량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여기 중량을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중량은 어떻게 구해? 비중과 부피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중은 주어졌어요. 2.5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부피만 구하면 돼. 자, 부피 구할 수 있는데 센치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피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제곱센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뭡니까? 세제곱미터로 구하게 되죠. 최적을 구할 때는. 그래서 자, 100cm니까 우리 부피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이 부피는요. 100cm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자, 5cm니까 0.05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피는 뭐 곱하니까 0.05 자, 세제곱이 될 거예요. 부피를 구했고.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비중이 얼마? 2.65 곱하기 자, 0.05.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0. 어떻게 됩니까? 1, 2, 8. 자, 이렇게 톤이 되는 거예요.
톤당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주어졌구나. 0.128.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뭘로 다 바꿔야 돼요? 톤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0.128톤을 갖다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톤은 1000kg니까 여기다가 1000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겠죠? 1000을 곱해주게 되면 128kg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구한 것은요. 여기서 구한 것은 우리가 톤이 됩니다. 톤이 되고 여기서 정답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으니까 1000을 곱해서 우리가 128이라는 중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톤이라는 단위가 주어진 것 같아요. 28번입니다. 가죽나무와 물풀의 나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가죽나무와 물풀의 나무 모두 물풀의 나무과이다. 자, 물풀의 나무는 당연히 물풀의 나무과가 맞는데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예요. 소태나무과. 과 자체가 달라요. 잘못됐고. 잎 특성은 가죽나무는 복엽이고 물풀의 나무도 복엽이에요. 자, 그래서 잎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복엽이에요. 잘못됐고요. 열매의 특성은 가죽나무와 물풀의 나무 모두 날개 모양이 시과이다. 자, 여기서 시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단풍나무 열매 보셨어요? 보면 이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열매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개가 달리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있는 이러한 과일이 시과예요. 왜 날개가 달렸을까요? 바람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나무도 그렇고 물풀의 나무 열매도 그렇고 이런 날개가 있는 시과예요. 시과. 맞고요. 꽃 특성은 가죽나무와 물풀의 나무 모두 한 꽃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피는 양성화. 양성화이면 뭐예요? 자웅동주죠. 얘네들은 어때요? 자웅이주입니다. 자웅이주. 자, 잘못된 얘기입니다. 암수꽃이 따로 있어요. 물론 물풀의 나무는 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죽나무, 물풀의 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고 단성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석은 그 성인에 따라서 대별됩니다. 편마암, 대리석. 자, 이런 것들 뭐예요? 뭐죠? 변한 거죠. 변성암이 되겠고. 자, 소철과 은행나무의 공통점. 자, 속시식물이다. 자웅이주다. 낙엽, 침엽, 교목이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다. 자, 소철도 그렇고요. 은행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암수가 따로 있어요. 단성화이면서 암수 딴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웅이주가 정답이 됩니다. 31번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연성이라고 했어요. 환기를 억제하면 될까요? 그거 잘못됐죠. 잘못됐고요. 이런 규정을 따른다. 그 다음에 방화구조적인 방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봐주시고 화성암은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분류가 됩니다. 이때 분류 기준이 되는 거. 자, 규산이 66%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산성암이고 52% 이하로 있으면 염기성암. 그래서 이 구분이 되는 게 뭐예요? 규산의 함유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고요. 33번 다음 수목들은 어떤 산림대에 해당되는가? 침엽수, 침엽수, 침엽수 다 침엽수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침엽수들이 공해에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그리고 한대림입니다. 한대림.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좋겠죠? 그죠? 자, 백색 계통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 개나리 노란색, 이팝나무. 이팝나무 5월에 흰색이에요. 물풀의 나무과 수종이고, 자, 산수유 같은 경우는 층층나무과 수종인데 노란색입니다. 뭐 아시죠? 그죠? 산수유 꽃은. 자, 맹문동 꽃은 무슨 색일까요? 맹문동. 5월의 연보라꽃, 초여름의 연보라꽃이라고 했어요. 연보라색 꽃. 그러니까 2번이 되겠고요. 35번입니다. 목재 방부제로서 클레오스트유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유용성 방부제였죠. 클레오스트유. 자, 휘발성이 아니죠. 클레오스트유는 비휘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됐고
자, 그 방부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살균력이 강하고 페인트 도장이 곤란하다. 물에 당연히 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해되지 않는다. 다음 중 순공사 원가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총 공사비는 순공사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 플러스 세금이었습니다. 자,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가지가 들어갔죠. 실제 순수하게 공사에 들어간 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관리비. 이 일반 관리비는 이 순공사비에다 곱하기 일반 관리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37번 시공관리의 3대 목적 원가, 노무, 공정, 품질. 노무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품질, 질이 좋게 해줘야 되겠죠. 38번입니다. 다음 중 굵은 가지 절단 시 제거하지 말아야 될 부분. 자, 이렇게 주지가 있으면 2차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GP 융기선.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지륜이라고 했습니다. 지륜. 자, 전정을 하는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뚝 잘랐어. 어디를? 지륜을 잘랐어. 그러면 여기죠? 겨드랑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썩어요. 그래서 지륜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피융기선도 웬만하면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이제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나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중 L형측 팽창 줄눈 설치 시 지수판 어떤 그 조인트 부분 결합되는 부분에 이제 물이 그죠? 이렇게 새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는 걸 지수판이라고 했고 설치 간격, 배치 간격 얼마였습니까? 20m였죠. 우리 20m는 뭐에서도 나왔죠? 지수판도 20m였고 우리 우수거 있죠? 빗물바지 이것도 20m였죠.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자, 농약은 라벨과 뚜껑색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이 바른 거. 자, 제초제는 뚜껑이 노란색. 이거 맞네요. 맞고. 살균제는 분홍색이죠. 살충제는 녹색. 생장조절제는 청색이었습니다. 아토닉 같은 거 대표적이죠. 전착제는 뭐였죠? 전착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착제 같은 경우는 농약을 뿌렸을 때 잘 달라붙도록 넣는 이런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흰색입니다. 보조제는 흰색이에요. 자, 41번. 다음 중 토사붕괴 예방책으로 틀린 거. 지하수위를 높인다. 자, 지하수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을 머금고 있는 높이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을 많이 머금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죠. 나머지는 생략. 자, 42번 가겠습니다. 그런 직경이 18cm 나무에 뿌리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식을 이용해서 뿌리분 지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공식이 주어졌어요. 뿌리분 구하는 식이죠. 24 플러스 n-3d였고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것은 근원직경, d는 상수로서 상록수는 4, 낙엽수는 5.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뿌리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상록수니까 4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 플러스 자, 근원직경이 18cm니까 빼기 3 곱하기 상록수니까 4. 자, 그러니까 24 플러스 15 곱하기 4. 이렇게 가로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3번 점고법이네요. 점고법. 우리 토량 산출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문제네요.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은 수준 측량을 해서 각 측점의 높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높이를 잰 거예요. 그래서 절토량 및 성토량의 균형을 이루는 계획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면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 손이 움직이는 부분 이렇게 우리 땅이 이만큼 있어. 우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리 토량을 갖다가 어떤 절성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법을 이용해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점, 자, 요점에 여기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요점의 높이가 9.5m 측량값을 얻었고, 자, 2번 여기는 10.5m, 11.2m, 4개, 5개, 6개, 7개, 8개의 점을 찍어서 높이를 잰 값이 각각 9.5, 10.5, 11.2, 9.8 이렇게 높이를 다 측량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랬는데 측량을 해서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은 데는 깎아내고 절토를 하고 좀 낮은 곳은 흙을 메꿔서 성토를 해서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고법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구했죠? 구형분할과 삼각분할이 있었는데 우리는 구형분할, 즉 사각분할을 이용하자라고 했었죠. 사각분할로 구할 거예요. 자, 4분의 A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시그마 H1 플러스 2 시그마 H2. 자, 요거를 가로를 이렇게 칠게요. 그냥 조금만 줄이기 위해서 4분의 A 시그마 H1 플러스 2 시그마 H2. 그냥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 시그마 H3 4 시그마 H4. 요게 이제 어떤 구형분할 기본식이었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요 구형 하나 사각형 면적이라고 했어요. 사각형 한 개의 면적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여기 길이가 20m, 높이가 10m니까 20 곱하기 10 하니까 우리 여기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는 200 제곱미터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H라고 하는 것은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네. 어쨌든 1이든 2든 3든 4든 각 측점의 측량점에 자, 높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그래서 얘는 메다고 얘는 제곱미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자, 어떻게 하자? 모두 더한다 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총토량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토와 성토를 했을 때 높이가 얼마가 나오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총토량은 부피를 구한단 말이죠. 세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세제곱이라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면적에다가 자, 그러면 면적은 단위가 제곱이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야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메다고. 그래서 제곱과 메다가 곱해져서 최적인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자,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그러면 높이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높이는 자, 이렇게 해서 총 토량이 있죠? 토량, 최적이죠, 최적. 이 총토량, 여기에 있는 총토량을 단위는 뭐예요? 세제곱이죠. 자, 뭘로다가 총면적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총면적. 자, 전체 흙량을요, 부피를, 최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자, 그러면 여기는 제곱인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위는 메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생각했던 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총 토량이 되는 거죠.
자, 단위는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좀 갖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자, 부피는 어떻게? 면적 곱하기 높이. 그죠? 그렇다면 높이는 어떻게? 전체 부피를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기 전에 이 공식에 대입하기 전에 A 값은 우리가 구했고, 자, H점은 우리가 다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H1이고 어떤 게 H2고 이거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1, 2, 3, 4는 그 점에 닿는, 자, 접하고 있는 면의 개수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이 점은, 자, 우리 땅이 아까 이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닿는 면이 요거 하나네요. 그러니까 이 점은 H1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두 개가 닿죠? 요 점은 두 개가 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H2인 거예요. 자, 요 점은요. 하나가 닿잖아요. 여기. 그래서 H1. 자, 9.8이라는 높이에 찍힌 요 점은요. 두 개가 잡히니까 H2. 자, 요거는 몇 개가 잡힙니까? 몇 개가 접해요? 하나, 둘, 세 개 접하네 H3. 자, 요 점은요. 하나 접하니까 H1. 자, 이 아이도 H1이고 이 친구도 H1이야. 자, 요거를 찾으시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면 H1, 2, 3, 4는 그 1, 2, 3, 4가 의미하는 게 그 점에 닿는 면의 개수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 놓고 이 화면에 다 잡힐지 몰라서 요거를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요거 다 정리하셨겠죠? 요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만큼만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H1부터 정리할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자, 시그마 H1, H1점을 다 더해라. 이런 뜻이었죠. 자, 여기 H1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자, 첫 번째 H1 높이가 얼마예요? 9.5. 플러스 시그마 H1 또 어디 있어요? 요거 있네요. 11.2. 자, 또 더해야 되겠네요. 요거 사라졌어. 없앴고, 이제 없었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찾은 거는 이렇게 X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10.2라는 게 또 있으니까 X 쳐놓고 10.2. 10.2 플러스. 자, 두 개 더 있네요. 10이라는 것과 9.7. 그래서 10.0 플러스 9.7.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H1에 해당하는 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시그마는 모두 더한다. 시그마 H1이라고 하는 것은 H1점을 모두 더해라.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자, 이 값이 50.6m가 나옵니다. 50.6m. 자, 두 번째 시그마 H2를 구하는 거예요. 자, H2를 다 시그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2가 요거 10.5가 있네요. 요거 10.5. 10.5 하나 있고 10.5. 자, 플러스 자, 9.8 또 있네. 요거 한번 지워주면서 저렇게 X표 하는 이유는 또 여기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X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9.8. 자, 그리고 또 있나요? H2가? 없죠? 그렇죠?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시그마 H2를 했을 때는 20.3m가 되겠죠. 시그마 H3입니다. 자, 시그마 H3 하나 있네요. 요거 9.8 하나 있으니까 뭐 시그마 해봤자 9.8이겠죠. 그래서 9.8m. 요거는 9.8m. 시그마 H4는 4개 접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H4는 없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요. 좀 자리가 모자르니까. 자, 4분의
4분의 A죠. A 아까 구했습니다. 4분의 A 제가 지웠는데 20 곱하기 10 했던 거 200.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게요. 자, 시그마 H1 50.6 플러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 시그마 H2잖아요. 2 곱하기 시그마 H2인 거예요. 2 곱하기 시그마 H2 요거죠. 요거 20.3 플러스 자, 3 시그마 H3 여기다가 3 곱하기 9.8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4 시그마 H4까지는 안 가요. 왜? H4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총투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 보게 되면 총투량이 6030 세제곱이라는 자, 총투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자, 요거는 2 시그마 H2 요거는 3 시그마 H3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총토량이 되는 거고요. 총토량. 자, 아까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하자라고 했죠? 다 됐네요. 이제 총토량 구했어. 총 면적만 구하면 되죠. 자, 총 면적은 여기서 어디예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A가 아까 얼마에 있어요? 200이 있는 거잖아요. 200을 3개 곱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200짜리가 3개 있는 거죠. 20 곱하기 10. 그래서 하나의 면적이 200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600이라는 밑에다 쓸게요. 바로 해버리게 600이라는 자, 총 면적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다? 총 면적이다. 자, 그래서 총토량을 측면적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 자, 6030을 600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05 메다라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고가 그러니까 낮은데 메꾸고 높은데 깎았을 때 우리가 평균 높이는 10.5m, 10.05m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찬찬히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2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반드시 나오리라는 건 보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시고 가세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고 그러시면 버리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더 치중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44번. 일반적인 공사 수량 산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중복이 되지 않게 세분화한다. 그렇죠. 이거 1번입니다. 우리가 물량 뽑을 때는요. 중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이거고. 자, 수평에서 수직으로 가야 되고요. 자, 외부에서 내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한다. 그 다음에 큰 거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45번. 목재 시설물에 대한 특징, 관리, 설명으로 틀린 거. 목재입니다. 감촉이 좋아요. 외관이 아름답고 철제보다 부패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정기적인 보수와 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온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이 우려된다. 목재는 저온이라고 해서 파손이 되진 않아요. 이 4번에 해당되는 것은 플라스틱이 되겠죠. 46번. 병의 발생에 필요한 3가지 요인. 자,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발생되는 3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병원. 사실은 이게 병원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병원이라고 해야 돼요. 병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병원이라는 게 있고 병이 발생되는 원인. 근데 그 원인이 만약에 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떤 생물이라든가 이런 거다 그러면 얘가 병원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어떤 그 균이야 그러면 병원균이 되는 거예요. 병원체, 병원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이게 병원 이게 가장 정확하고 요거를 받쳐주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항성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살비제는요, 뭐예요? 살비제는 응에 잡는 거죠. 3번. 식물의 중요한 표징 중 병원체의 영양기관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균사, 균핵, 포자, 좌. 정답은 3번이고요. 한국잔디에 많이 발생하는 병. 자, 붉은 녹병이 있죠. 그래서 헥사코나졸 수화제로 방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패치는 서양잔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였고요. 자, 20리터들이 분무기 한 통에 1100 농약 용액을 만들고자 한다. 필요한 농약의 양량을 물어봤어요. 자, 1000배라고 하는 것은 1대 1000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1은 원액, 농약의 양을 말하고, 자, 1000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량이 20리터래요. 분무기통 용량이 20리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20리터를 갖다가 20리터를 자, 1000배로 만들 거니까 1000으로 나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0.02리터가 되겠고. 자, 우리 답은 여기서 밀리리터니까 결과적으로 0.02리터 곱하기 1리터는 1000ml니까 여기다 1000을 내버리게 되면 자, 얼마가 됩니까? 여기 공이 하나, 둘, 셋. 그러면 20ml. 자,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20. 자, ml를 갖다가 자, 1000배 해보면 얼마가 돼요? 20리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식물 간 양료. 자, 비료 요구도죠. 비료 요구도가 높은 것. 자, 과일 맺는 유실수가 가장 높고 여기서는 소나무, 척박지에 강한 수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거 유실수, 소나무 2번과 3번인데 자, 그 중에서도 화렵수가 더 비료 요구도가 높습니다. 왜? 좀 더 진화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석재판 붙이기 시공법, 습식, 건식, 그리고 지피식 공법이 있다라고 했죠. FRP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했습니다. 자, 20개 필수 원소 중 다량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량 원소 C, H, O, MPK, CA, MGS. 자, 그러면 CL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20개 녹병 중 기주교대를 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네요. 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주교대라고 하는 것은 기주를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호박나무, 녹병. 자, 축척이 1200분의 1 도면을 600분의 1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증가 면적.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증가 면적입니다. 증가 면적. 자, 1200분의 1, 600분의 1, 요거는 요거의 2배 크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로가 2배 커지고 세로가 2배 커지는 거니까 면적으로 봤을 땐 가로가 2배 늘어났어, 세로가 2배 늘어났어. 그러니까 면적은 결과적으로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56번입니다. 다음 중 생울타리 수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지똥나무겠죠? 가장 많이 쓰는 공해와 전정에 강한 수종. 57번. 다음 중 11시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온대지방에서는 수중에 관계없이 가장 왕성한 생장을 하는 시기가 봄이며 이때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 자, 12효과가 봄에 나타나게 하려면 겨울 눈이 트기 전, 자, 4, 6주 전인 늦은 겨울, 이른 봄에 토양에 시비한다. 두 개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질소 비료를 제외한 다른 다량 원소는 연중 필요할 때 시비하면 되고 미량 원소를 토양에 시비할 때는 가을에 실시한다.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특히 질소 같은 경우는 매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왜? 생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 생장을 하는 소나무, 잣나무, 가무비 나무는 자, 우리 추위에 강한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나야 되죠. 그러니까 9, 10월에 주는 게 좋고 자, 2, 3월보다는 9, 10월, 겨울이 오기 전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겨울이 잘 나게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겁니다.
58번 조경관리 방식 중 직영 방식의 장점.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다. 관리 실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네요.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하니까 관리 효율이 향상된다. 애착심을 가지겠죠. 누구한테 주는 도급이 아니니까. 규모가 큰 시설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었어요. 직영은. 규모가 크다? 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자, 요거는 뭐예요? 장점이 아니겠죠. 자, 소나무 좀 생활사를 기술한 것 중 옳은 거. 유충은 2회 탈피하며 유충 기간은 약 20일이다. 자, 1년에 3회. 1년에 한 번 발생합니다. 조문 1년에 한 번 발생하고요. 자, 암컷은 완전 변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번데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화유충이 잎 줄기부터 주백을 빨아먹는다. 자, 그래서 이 유충 같은 경우는 주백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갖고 그 안을 갉아버려요. 이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부화 애벌레가 새 형목에 침입하여. 자, 애벌레가 어떻게 새 형목에 침입을 하겠습니까? 성충이 침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고, 갱도 만드는 거 성충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잘못됐네요. 자, 소나무 순지르기 옳은 것은 10월, 12월에 실시한다. 자, 5월에서 6월에 실시하는 거죠. 남기는 순 2분의 1 정도 자르죠. 맞죠? 강한 순을 제거하고 남기는 순도 2분의 1 잘라주고. 자, 새순이 5에서 10cm죠. 나무의 세력이 약하거나 크게 기르고자 할 때는 순지르기를 강하게 한다. 순지르기는 생장을 억제하는 전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계산 문제가 있어서 좀 강의가 좀 많이 좀 지연이 됐네요. 아까 정보법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